먼저 민병기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의 두 가지 중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PPT 파일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럴드 로저스 대표, 지금 제가 들고 있고 현재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자료 아시죠? Yes, I believe this is the 8K filing that we made this morning Korea time that I referenced earlier. 네, 네, 제가 맞습니다. 답변 중에 언급드렸던 오늘 오전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8K 양식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워싱턴 시간, 워싱턴 날짜로 12월 15일에 보낸 겁니다. 네, 현재 워싱턴의 시간이 12월 16일 밤 10시를 조금 넘겼으니까요. 한국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보낸 겁니다. 앞서 헤럴드 로저스 대표께서는 이번 쿠팡 코리아의 사태는 SEC에 보고해야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이 보고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금 살펴보면 쿠팡's operations have not been materially disrupted.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증권법에서 materially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material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쿠팡의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투자자들이 동요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SEC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헤럴드 로저스 대표. Under SEC rules, this cybersecurity incident in and of itself was not material, meaning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The type of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would not violate U.S. privacy law. However, there are other issues that we inform the SEC of, and so here where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U.S., we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SEC publicly so that people can see it and understand the facts that we're dealing with. 네. 네, SEC 규정, 즉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은 본 사고와 같은 경우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특히 이제 그 해당 사고의 대상이 되었던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대상으로 한 궁시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내 투자자들도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고 됐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추정해서 말씀드린 딱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EC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면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서 공시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병기 부사장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겁니다. 리더십 원칙이라고 하는 이 자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의 맨 첫 번째 항을 보면 진정한 리더는 고객의 신뢰를 신성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고자 하루하루 치열하게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민병기 대표.
답변하세요. 네, 소장. 고객의 신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신뢰하게 생각하는 쿠팡의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정말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탈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아예 쿠팡의 경우에 붕괴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우 심각한 사고로 저희도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관리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저희도 그런 점을 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현재 정부 차원의 조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11월 30일부터 그 민간 합동 조사단 조사를 하고 있고 모든 기술적 자료들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송경희 위원장님, 중대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과기부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매출의 10%까지 최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까? 네, 얼마 전에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민병기 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의 10% 정도 징벌적 과징금을 내더라도 쿠팡은 전혀 흔들림 없고 앞서 미국 SEC에 보고한 것처럼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부사장의 역할이. 그러면 부사장의 역할은 처음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출이나 해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부사장의 역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노출과 유출의 단어 결정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관의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민병기 부사장 아닙니까? 대관의 총괄이라는 직책은 저희 쿠팡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했어요? 노출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의도 아닙니까? 공식 사과문에서도 단 한 번도 해킹이나 유출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그리고 노출이라고 썼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의 임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용어는 초기에 기술적 부분에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의 해도 너무합니다. 쿠팡의 안하무인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바짝 엎드리면 이 태풍이 다 지나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